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까지. 어떻게 크리스마스는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에는 어떻게 저는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때 어머님 생신이라서 가족과 같이 외식했습니다. 생신, 우리 생신인데 크리스마스가 딱 그날이구나. 예. 좋네요. 한꺼번에 할 수 있고. 하나는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편하게. 네, 편하게 있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힘들어요, 그죠? 그때 나가면 사람도 많고.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에 선생님 옛날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요즘도 그래요? 요즘 그래요? 요즘?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브에는 제가 집에 있어서 동민이는 어땠어요? 동민이 크리스마스 집에 있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집에 있었고 밖에 안 놀러 가고? 기억이 안 네. 그래?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제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차가 너무 많아서 마치 그 모든 차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동을 못하는 이동을. 정말 가까운 거리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한 100m 거리를 차로 가면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아예. 걸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걸어가는 게. 그리고 이제 그 강남역 장문의 메카인 강남역에 가보면 이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제 밖으로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사람이 꽉 차 있어서 이게 움직이지 않아. 밖으로 나가려다 30분이 걸리는 거야. 밖으로 나가려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이래가지고 와 진짜 장관이었어요. 요즘에는 어쨌든 선생님이 결혼해서 이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요즘엔 거의 안 나가요. 밖에 안 나가요.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때도 거의 안 나가요. 어쨌든 모두 크리스마스 때 잘 보낸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이어서 선택을 할 때 어떤 게 좋은 선택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나 했었죠? 예. 기억나죠? 예. 네. 그때가 했던 게 선택을 하는 게 선택의 폭이 넓으면 내가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선택할 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마비가 된다는 거죠. 그랬었죠. 그래서 꼭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좋은 것만 아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한번 성심이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농담이고,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말 것 같고 두 번째 용어는 설명, 마비를 벗어나서 끝내 결정을 내린 사람이라도 수많은 선택 중에서 골라야 한 사람은 오히려 적은 선택 중에서 골라야 했던 사람보다 만족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폭이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어땠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상 속에 대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건 간에 현재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거나 현재의 선택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반감시킵니다. 설령 현재의 선택이 사실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해도 말이죠. 네, 그렇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랬잖아요. 선택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마비된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마비를 벗어나서 끝내 결정을 내렸더라도 수많은 선택 중에서 골라야 한 사람은 오히려 적은 선택 중에서 골라야 했던 사람보다 만족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내가 막 선택하려고
해서 딱 선택했을 때의 만족도가 몇 개 없을 때, 딱 내가 선택했을 그때의 만족도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게 많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선택할 게 많아요. 선택할 게 막 100개 선택할 게 있어.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이런 상황하고 선택할 게 한 두세 개, 한 두 개, 세 개 정도 될 때 여기서 네가 골라라 하고 생각해보면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양한 선택의 폭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오히려 선택의 폭이 적을 때 내가 이제 생각을 신중하게 해서 하나를 딱 고르는 거, 그때 만족도만큼 못하다는 거죠, 얘가. 이게 만족도가 훨씬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선택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두 개만, 두 개, 세 개 이렇게만 되더라도 고를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여기 그림 한번 봐봐요. 되게 재밌어요. 그림 보면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이제 사무실에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첫 번째 그림을 사무실에 일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지금 골프 쳐야 되는데, 골프 쳤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골프를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 내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골프를 치러 갔어야 되는데, 골프를 치고 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림 보면 골프를 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골프를 칠 때 또 드는 생각은 이게 아름다운 또 여자 그 몸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와이프랑 아니면 애인이랑 만나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이거 훨씬 더 재밌을 텐데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골프를 치면서. 그리고 막상 이제 또 세 번째 그림 보면 어때요? 막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만족하다 이게 아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죠? 예전에 그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바카스 광고인가요? 기억나요? 바카스 광고? 그 어떤 포장마차에서 직장인 두 명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직장인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사표 내가 이제 때려친다, 이 회사 사표 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두 명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두 명이서 막 술 마시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그렇게 딱 TV처럼 다시 TV 화면 속에 딱 보이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거를 드라마처럼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걸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백수예요, 백수. 백수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방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베개 베고 이렇게 TV 보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부럽다. 뭐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이러는 거예요, 딱 말하면서. 근데 여기 이제 또 다시 또 TV 화면에 딱 들어가면서 이 모습을 그치, 이등병이 이렇게 정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게 뭐 선임인가? 머리 이렇게 대고 누워가지고 무릎베개하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럽다고. 나 저렇게 누워서 TV 보면 좋겠다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선임이 진짜 웃겼죠, 그때 선임이. 너 눕고 싶냐? 그러면서 놀리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가 이제 또 카메라 여기 딱 TV에 들어가면서 다시 이 사람들이 얘를 딱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럽다. 저 때는 제대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제대만 하면 끝이다, 여기는. 그 생각만 하면 됐는데 자기네는 지금 사회에 나와서 생각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이 백수는 직장인을 부러워하고 저 군인은 백수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 직장인은 또 군인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서로 부러워하게 돼요. 서로.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서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건 또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였냐면 자기가 이제 훈련을 하느라고 학창 생활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김연아 선수는 친구가 없고 계속 연습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또래 어떤 중고등학생 애들을 보면은 걔네들이 그냥 만나서 그냥 뭐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 먹고 수다 떨고 하는 그게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친구들은 오히려 김연아 선수를 부러워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광고도 막 찍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자기를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그 친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크리스마스에 저 밖에 못 나가면 너무 막 괴로웠어요. 아니 다른 애들 지금 나가서 여자친구랑 만나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을 텐데 나는 집에서 이게 뭐하냐 이게 무슨 꼴이냐 생각했는데 나가보니까 나갈 게 아닌 거야 이거는. 안 나가는 게 훨씬 편한 거야. 안 나가는 게. 근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부럽지가 않고 오히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알고 보면 50보 100보고 알고 보면 똑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흔히 하는 게 있죠. 우리 밥 먹을 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걸 많이 하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짜장면을 딱 선택하면 어때요? 짬뽕이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요. 짬뽕이.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그래 나 이제 짬뽕 먹어야 돼. 짬뽕을 딱 시키면 또 짜장면 진짜 맛있어 보여. 짜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내가 다른 걸 보면서 다른 선택했던 걸 보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했었어야 내가 더 좋았을 텐데. 이러니까 현재 어떤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자꾸 이제 괴로움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선생님도 저런 게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그런 거 말고 회사를 옮길 때라든지 그렇죠. 연애할 때 이럴 때도 항상 아쉬움이 있잖아요. 형님 그렇지. 한 명을 딱 사귀면 예. 아쉬움이 있잖아. 아쉬움이. 다른 사람을 못 사귀는 데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왠지 그런 그 기대심리 이런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 옮길 때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하고 벤처가 있고 그러면 회사 옮길 때는 이 벤처로 가면은 내가 막 이렇게 좀 많이 배워서 금방 또 사장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대기업에 가면은 그 벤처는 망할 수도 있는데 대기업 가면은 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벤처를 딱 선택했더니 그러면 이제 벤처를 선택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대기업을 선택했을 때 장점들이 확 커져 이렇게 확 커지고 내가 원래 벤처를 가려고 했던 그러한 장점들 있잖아요. 벤처 장점들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돼. 그때부터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치 우리가 짜장면을 딱 시켜가지고 짜장면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이 짜장면의 그 맛이나 모양이나 장점이 생각이 안 나듯이 딱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벤처 가서 막 이렇게 불평공원에 있다가 다시 또 이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직 준비를 해요. 그래서 또 이제 A 기업, B 기업, 대기업 아니면 약간 뭐 중소기업 이렇게 고르고 그러다가 또 이제 대기업을 딱 고르잖아요. 왜냐면 그때 이게 여기가 안정적이 훨씬 좋아 보이니까 막상 딱 들어가면 또 이제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이고 막 고리타분하고 뭔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자꾸 서류 작업만 시키고 막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 벤처 회사가 문제고 대기업이 문제냐 아니면 내가 문제냐. 누가 문제겠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문제죠. 그래서 어디 가도 만족하지 않고 만족을 모르고 항상 다른 쪽을 보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써니가 그 다음 거 기대치를 낮출 거 그거 한번 해볼까요? 기대치를 낮추는 거.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입어왔던 청바지가 다 해져서 새로운 청바지를 사러 갔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가게에서 파는 청바지가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정말 거지같이 불편하고 잘 맞지도 않고 까칠한 게 처음 입기 엄청 불편했지만 계속 입다 보면 나름 몸에 맞춰지는 맛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청바지를 사러 갔더니 무슨 종류만 해도 수십 개, 데님, 스키니, 부츠컷, 스트레이트 컷 등등 엄청 많지 뭡니까? 결국 점원이 제 치수를 재주고 딱 맞는 청바지를 추천해줬어요. 그 청바지는 제가 기존에 입던 낡은 청바지보다도 엄청 잘 맞았고 또 편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가 가게를 나오면서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분도 더 별로였어요. 왜일까요? 한번 더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기분이 더 나빠졌던 이유는 제가 새 청바지를 사러 와서 그 수많은 종류의 청바지를 보다 보니 어느새 청바지에 대한 기대치가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불편할 줄 알고 샀으니까 길이 들었을 때는 행복해했죠. 그런데 점원이 저에게 100개가 넘는 청바지 중 꼭 맞는 완벽한 청바지를 찾아주겠다고 해놓고 청바지를 사니까 뭐야 젠장 이게 다야? 이런 느낌이 든 거죠. 아, 그렇죠. 써니가 배우네요, 배우. 뭐야, 젠장. 이게 다야?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아니, 청바지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네? 이거 알아요, 이렇게? 데님, 스키니, 부츠컷, 스트레이트 컷?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예. 그렇구나. 이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선생님은. 가면 선생님은 그냥 맨 앞에 보이는 거 그냥 사버리거든요. 세일하는 거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그래서 이 교수님이 옛날에 교수님이 나이가 좀 있거든요. 제가 봤는데 좀 나이가 좀 있으셔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청바지가 한 종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종류. 진짜 옛날인가 봐. 한 종류였는데 그 청바지가 그렇다고 요즘처럼 이렇게 막 늘어나고 이제 입기 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되게 불편한데 얼마나 불편하냐면은 거지같이 불편하다고.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리고 잘 맞지도 않고 까칠하고 막 처음 입기 엄청 불편했는데 계속 입다 보니까 몸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청바지 원래 좀 그렇잖아요. 옷이라는 게. 그럼 그때는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 달동네잖아요.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에 비해서. 지금은 청바지 종류도 많고 훨씬 더 소재도 좋고 그래가지고 입기도 편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청바지 사러 가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청바지 종류가 많아서 막 점원이 다 골라주고 해주는데도 기분이 더 별로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또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기대치가 높아져요. 기대치가.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내가 입어야겠다. 제일 좋은 게 뭘까? 그러면서 기대치가 막 높아진 거죠. 최소한
청바지 여기 이 정도 100개 중에 내가 고르는 청바지는 최소한 이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상 점원이 제일 좋은 거라고 딱 추천을 해줘도 그 만족도가 물론 만족을 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만족도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원래 이러려니 남들 다 똑같이 입으니까 막 그지 같아도 입다 보면 좀 편해지니까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좋은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거를 좋은 걸 골라야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발동내를 내가 딱 감수한다, 인정하겠다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해동내가 펼쳐지잖아요. 옷이 막 이게 편해지고 옷이 막 길이 딱 들고. 그런데 지금은 발동내를 인정하지 않고 해동내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해동내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골라야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비유하자면 그죠? 이렇게 내가 이제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물이 이만큼만 차도 이만큼만 더 차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몇 배가 올라간 거니까. 근데 이만큼 지금 잔이 차 있으면 차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는 그죠? 만족할 수 없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 기대치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는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기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낮춰. 기대치를 낮춤으로 인해서 내가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좀 연말에 과음을 좀 했어요. 과음이라봤자 몇 잔 못 마셔. 몇 잔 못 마셔갖고 어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다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반부터 1반부터 6반까지 있었는데 제가 6반이었는데 이게 모임을 딱 갔더니 6반 애들 몇 명 안 나오고 그나마 제가 불러서 한 2명 데려갔고 나머지 애들 다 열몇 명이 다른 반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진짜 그냥 그 40대 아저씨들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40대 아저씨들 있잖아요. 딱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그냥 이거 딱 그때 룸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앉아있다가 딱 들어오면은 야 반갑다. 나 누구야. 반가워. 너 몇 반이었어. 이렇게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서 제 친구한테 야, 쟤 누구냐? 이렇게 제 이름이 뭐지? 이렇게 했었어요. 어제. 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좀 불편한 자리잖아요. 사실 나가기 전에도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 반 애들이 많이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는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만. 그러니까 나가야 되나? 나가서 무슨 얘기 하지? 그런 고민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제 친구들한테도 여기 나갔다 물어보니까 똑같은 다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까 말까 밴드에다가 확답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간다고 딱 하니까 우리 반이었던 애 2명이 그래? 그럼 우리 나도 같이 갈게.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멤버를 만들어서 이제 갔어요. 가기 전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어요. 진짜 가서 모르는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제 너무 한 30년 이상을 지금 다른 환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공통점이라고는 뭐지? 이 6학년 때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 근데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애들이 막 집에 안 가려고 해.
막 새벽까지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근데 보니까 우리가 딱 선생님이 느낀 건 뭐냐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와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냥 어렸을 때 왠지 모르게 그냥 어렸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재고 뭔가 이런 좀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이때 마음이 돼서 그냥 대화를 하니까 그냥 모르는 친구인데 그냥 순식간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재밌고 별의게 안 해도 막 웃기고. 이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기대치를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 모임 나가면 그런 기대치가 막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나가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직업이 뭔데 직업이 있고 그죠? 내 위치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어떻게 애들한테 이거를 알려줘야 되나? 서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막 명함을 주고받고 하면서 뭔가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거든요. 내가 여기서 뭘 얻어갈 수가 있지?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 근데 이 친구를 만나니까 그냥 기대치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서로 물을 묻질 않아. 아예. 너 뭐하고 있나? 이런 거 안 묻고 그냥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진짜 우스갯소리 하는 거야. 그 당시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이게 만족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엄청났어요.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나오기 싫은 거를 오늘 진료해야 돼서 중간에 나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대치를 낮출수록 훨씬 더 이렇게 즐겁고 그 자리가 즐겁고 항상 어딜 가도 즐겁고 어딜 가도 만족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뒷장을 넘어와서 이제 경목요결을 다시 나가볼게요. 이 경목요결의 접인장,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가요. 여기를 한번 화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선생과 어른을 모실 적에는 마땅히 우리 중에서 깨우치기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여 그 배움을 분명히 해야 하고 고을의 어르신을 모실 적에는 마땅히 조심하고 공손하며 상가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여 물으심이 있으면 공경히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하고 부모와 함께 거처할 적에는 마땅히 도의를 강구하여 다만 문자와 의리를 말할 뿐이요 세속의 더러운 말과 정치의 잘잘못과 수정에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타인의 허물과 악행을 일절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하고 고을 사람과 함께 거처할 적에는 비록 물음에 따라 응답하더라도 끝내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아니 되며 비록 엄숙한 몸가짐을 스스로 지키더라도 절대로 자랑하고 고상한 체하는 기색을 지니지 말고 오직 마땅히 좋은 말로 타이르고 이끌어서 반드시 그를 인도하여 학문으로 향하게 하고자 하며 어린아이와 함께 거처할 적에는 마땅히 간절하게 효대 충신의 도리를 말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 와지 않는다면 고을의 풍속을 점점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어른을 모실 때 그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고 그 배움을 분명히 해서 마땅히 조심하고 공손하며 삼가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예. 그럼 부모가 있을 때, 선생님이 있을 때나 또 부모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문자와 의리를 말할 뿐이요 세속의 더러운 말 그리고 당시 정치의 잘잘못과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 타인의 허물과 악행을 일절 입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을 사람들
친구가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뭐 물음에 따라서 응답하되 끝내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몸가짐은 스스로 이제 지키더라도 절대로 자랑하거나 고상한 채 하는 기색을 지니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른이나 친구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라고 이제 공고를 하시는 거예요. 꼭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우리가 다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생활순회 자연예절이잖아요. 자연예절. 말투를 부드럽게 뭐죠? 태도를 태도를 공손하게. 다른 뒤집을 나쁘게 충실히 역시 완벽해요. 뭐 그렇고 그죠? 누굴 만났을 때 응대하는 거, 예 아니오를 얘기하고 그리고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을 하고 그리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감싸주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얘기하고 내가 뭐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 이제 중요한 거 중간에 보면 그 말 있죠. 해 속에 더러운 말, 정치의 잘잘못, 그리고 그 윗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하, 그 주변 사람의 허물과 악행.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자주 하는 대화의 단골 소재 아니에요, 단골 소재. 그렇죠. 우리 만나면은 제 선생님 친구들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그 사회 정치 얘기를 하고 정치 여당이 뭐 문제다. 아니다. 야당에는 문제가 있다. 한 명 꺼져갖고 막 이제 저 새끼는 뭐가 문제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또 흘러가서 이제 자기 상사 회사 얘기 막 하는 거예요. 회사 얘기 하면서 다들 위에 또라이 같은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날 이거 막 하는 거야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넘어가죠. 뭐 옆에 무슨 집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동료라든지 그렇지 않은 애들 또 이제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사실 혜율도 저기 친구들이나 사람들 만나면 그렇죠. 남을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뒷담화 하는 거를 되게 많죠.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래서 얘기거리가 그쪽으로 꼭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죠. 걔 있지 않냐. 걔 그러면 또 맞장구 치고. 예. 또 그러죠. 좀 이상하다고. 그죠? 걔 좀 이상해. 애가. 그렇죠. 제가 봤는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출장에서 막 돈도 안 내고 막 그러더라. 막 그럴 수도 있고. 네, 만나가지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그러잖아요. 막 계속. 이게 우리 인류의 일관된 주제 같아. 대화 주제. 근데 어제는 맞아. 어제는 제가 되게 즐거웠던 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누구를 까지 않았어. 누구를 누가 이상한 애 있다. 쟤 누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내 주변에 누가 이상하다. 뭐 정치 경제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봤잖아. 처음 봤는데 초면에 막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죠. 초면에 어색하지만 어색한 발전대가 있는데 오히려 얘기는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안 하니까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끝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태동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방 원망 하지 말라고 항상 성현들이 말씀해 보면 항상 그 얘기 나오잖아요. 비방 원망 하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 근데 왜 그러면은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하고 단점이 보이는데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단점이 보이니까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단점이 있으면 저 사람을 좀 고쳐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 그 얘기를 해보면 얘기해보면 어때? 얘기를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막 세상이 문제고, 이 정치가 문제고, 경제가 너무 어렵고, 막 옆에 그 상사가 이상하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기분이 나중에 기분이 서로 다 다운이 돼요. 서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막 기분이 다 안 좋아져 같아. 그리고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지니까 술 마시고 이렇게 한잔하자.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뭔가 반성의 기회를 삼고 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는 벌써 끝나는 거예요. 저 죽일 놈 나쁜 놈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냥 끝나. 2차 가자 이제 할 말 없으니까 2차 또 그런 얘기 또 하는 거야. 2차 가서. 그러니까 결국에 나한테 전혀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한테 뭐 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현들께서 이런 걸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비방원망 화풀이 하지 말고 네 할 일을 해라. 그게 더 행복하다 나한테. 질보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잖아요. 세속의 더러운 말. 정치 사회가 문제다. 정치 잘자네. 수령 윗사람 상사 요즘 말로 직장 상사 타인의 허물과 악행 저 친구들 꼴보기 싫은 친구들 이런 거 입에 일절 올리지 말고 여기서 고의만 얘기하고 그죠? 문자와 의리를 얘기하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나한테 유익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비방하고 원망하는 관점이 보일 때 상대방의 어떤 허물이 보일 때 우리도 그 허물을 얘기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항상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혹시 내가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떤 저렇게 험담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험담하는 사람을 욕할 게 아니고 혹시 내가 저렇게 험담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마음이 싹 가라앉고 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점이 보이면 반성의 기회를 찾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 그 다음은 농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온화하고 공손하고 자유로우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를 이루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남을 침노하고 이를 해치는 일일 경우에는 털끝만큼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두어서는 안 된다. 무릇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남을 침해하는 데 이른다. 이 때문에 배우는 자는 먼저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끊어버린 뒤에야 인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항상 온화하고 공손하고 자유로우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를 이루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남을 침노하고 이를 해치는 일일 경우에는 털끝만큼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두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온화한 마음, 공손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침노하고 뭔가 일을 해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밑에 보면 물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남을 침해하는 데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롭게 한다는 게 결국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손해를 안 보겠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뭔가 거래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과 같이 뭔가 일을 나눠서 할 때 내가 이득을 보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 손해를 보기 싫다. 손해를 안 보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거는 그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요. 내가 굳이 그렇게 내 마음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느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은? 그 친구랑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가 손을 안 보려고 딱 하는 거를 딱 보면 살짝 느낌이 오면 그 느낌 오잖아, 딱. 뭐 어떤 상황에서. 아, 얘가 지금 손을 안 보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숨기고 포장을 잘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도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단 상대방은. 그러면 그 마음을 딱 내가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나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도 야, 너가 손해 안 보려고 나도 손해 안 볼 거야. 이런 마음이 나도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결국에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했는데 결국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주면 그 친구가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거를 그 조금을 안 주기 위해서 딱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상대방과의 이 벽이 생기면서 내가 받을 수도 모를 그런 것들을 아예 받을 수조차 없게 되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얘기, 그렇죠. 선생님이, 맞아.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이게, 캠코더를 하나 사려고, 새거 하나 사려고, 중고, 시장, 중고나라, 그걸 알아봐서, 하나를 딱 이제 구입을 했어요. 괜찮아 보여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게, 전원선이 있어요. 전원선. 아답타라고 하죠, 아답타. 이게 캠코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그리고 네모난 조그만 거 네모난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콘센트가 있고 이렇게 해야 이제 오랫동안 이 캠코더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충전기만 배터리만 가지고 하면은 오래 못 써서 이게 꼭 필요해서 아답터가 필요하다. 요거에 있느냐라고 사기 전에 2번을 물어봤어. 2번을 문자로 2번을 물어봤어.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보내시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질이 머니까, 좀 불안하니까, 안전결제?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하자. 라고 얘기가 됐어요. 복잡하다고 되게. 처음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뭐 중간에 먹고 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걸 신청을 딱 하면은 이 판매하는 사람이 그걸 딱 그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입력을 하고 우승장본을 입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물건을 보내왔는데 첫 번째 문제는 착불로 왔어. 착불로 와버렸어. 왔는데 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서로.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처음에 이게 수수료도 있고 이걸 하면 수수료가 생기고 그다음에 택배비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뭐 알아서 진행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진행을 했는데 딱 보니까 착불로 온 거예요. 아무 협의가 없이. 그냥 황당하잖아요. 물어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가 그냥 자기 판단을 해서 착불로 보냈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근데 딱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답터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아답터가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아답터가 없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받은 거 다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아답터가 없어서 다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전기가 있지 않냐. 여기 요거 이렇게 요거 있지 않냐고. 충전기 있고 다 있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줬죠. 아답터는 이런 거다.
네모라 생겨가지고 이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또 바로 전원에 연결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아답산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게 지금. 황당하게 벌어졌죠 이렇게.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아니 처음에 이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제 아답터가 충전기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아답터가 충전기다 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선생님도 열이 받아가지고 선생님 열이 받아요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반품하겠다. 반품하는데 이게 착불로 왔으니까 이 착불비를 저기 선생님 부담을 하고 나는 다시 착불로 보내겠다. 라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어요. 이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막 이제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게 명백한 두 번이나 그 전에 문자를 딱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후회도 없이 착불을 딱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내겠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면 인터넷 사면 이 없으면은 다 반품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부담을 하잖아 본인 판매처에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냐? 그럴 수 없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이 편치가 않고 마음의 평화가 깨졌어. 마음의 평화가 깨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내가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 사소한 일. 택배비 할지 얼마 5,000원밖에 안 하는 거고. 근데 너무 사소한 일에 내가 여기서 신경을 쓰고 싸우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할 일을 못 하잖아요. 진료를 해야 되고 또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할 게 있는데 내가 할 일을 못하고 막 30분, 1시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자. 손해를 보자. 이런 데 에너지를 쏟는 거는 옳지가 않은 것 같다. 나한테 유익하지가 않다. 라고 하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판매자분은 뭐라고 보냈냐면 착불비 문제는 그냥 선생님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대신에 나는 이거 반품을 하겠다. 그렇게 그냥 딱 보냈어요. 그렇게. 딱 그렇게 보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특별히 고민 안 하잖아. 거기서. 그렇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주고 말고는 당신 판단에 맡기겠다고 딱 말을 하니까 고민은 이제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그걸 안 주더라도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좀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괴로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 사람이 보내줘도 좋은 거고. 그렇죠? 나는 어쨌든 지금 이 마음의 평화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를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순간에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손해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요거만 딱 보고 요 비용만 보고 이 사람의 어떤 행동만 보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내가 잘못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작은 거를 손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고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전에는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런 게 마음이 있으면 환자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표정이 밝아지지가 않아. 이게 그죠? 사고에 신경이 쓰이니까 대화에도 재미가 없어요. 집중을 못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면 대화에서 즐겁고 뭔가 지금 하는 데 집중이 되고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을 호심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울에 머물고 있는 선비는 동사나 예의석상에서 만나보는 것 및 지극이한 연고가 아니면 관청에 드나들어서는 아니되니 고울 원이 비록 지극히 친한 사이다 하더라도 또한 자주 찾아가 만나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친구가 아니매랴. 도리에 맞지 않는 청탁 같은 것은 마땅히 일절하지 말아야 한다. 예, 그렇죠. 요즘에 이게 딱 여기 해당되는 게 있죠. 그 대한항공이랑 그죠? 국토부랑 이거 알아요? 대한항공 걸 알죠? 그 땅콩 리턴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대한항공의 그 임원들이 이 국토부 그 정부의 그쵸? 그 국토부 사람들하고 친한 거예요. 원래 친구는 아니었겠죠. 원래 친구는 아닌데 어쨌든 친하대요 이렇게. 그래서 몰랐는데 이거를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취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보니까 국토부 사람들하고 대한항공 직원들하고 임원들하고 연락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요 사건 조사받기 전에 여기서 조사를 했거든요. 처음에 국토부에서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 있잖아요. 사무장인가 그분이 가서 했는데 여기서는 뭐 다 말을 안 들어주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쵸? 알고 있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검찰에서 수사를 딱 하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조사도 안 해보고 이렇게 뭐만 시켰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서로 문자를 막 주고받고 통화를 많이 하고 알아보니까 더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뭔가 좀 그런 게 있겠죠. 청탁을 하려면은 뭐 뇌물도 좀 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요즘 어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또 관피야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그렇잖아요. 청탁 얘기 나오잖아요. 예전에도 그렇다고. 예전에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옛날에도 그 고을에 있으면 고을에 거기가 있잖아요. 관청이 있잖아요. 관청에 보면 수령도 있고 거기에 그 요즘 치면 이제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 그런 사람들, 형방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선비가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선비가 있으면 이렇게 막 술 한잔 하면서 막 선물도 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좀 친해져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자기가 이제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도 다 이런 게 예전에 있었어요. 이렇게. 예전에 자꾸 찾아가서 청탁을 하고 근데 요즘에도 똑같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 선생님께서는 진짜 그 어떤 공적인 일이나 어떤 부득이한 요구가 아니면 아예 드나들지 마라. 그리고 고을 원이 그 지극히 친한 사이가 하더라도 자주 찾아가서는 안 되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물며 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찾아가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일절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접인장을 마치고 다음번에는 처세장을 들어갈 거예요. 처세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얘기했다면 다음번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소감 한 말씩 들어볼게요. 먼저 할까요? 먼저? 성씨 먼저. 제가 항상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거를
끼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저의 뭐 부족한 것을 많이 보고 그걸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야 되나 이런 데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하는데, 그보다는 물론 그런 게 고쳐가지고 잘 되면 좋지만은 그런 거에 너무 힘을 많이 쓰기보다는 가진 것에 만족을 하고 가진 걸 활용해서 내 해동내를 자꾸 있는 것을 찾아서 누리는 쪽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 박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내가 에너지를 자꾸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더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그걸 잘 구별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내버려 두고 꼭 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써니? 항상 기대치를 낮추고 나에서 온화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 해야겠습니다. 네, 박수. 네. 써니가 요즘 그게 되고 있죠. 그죠? 표정이 아주 온화해졌어. 자, 그리고 화장님. 예, 저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피고 거기에 제가 배운 것들을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박수. 자, 그렇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이 머리만 알고 있으면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걸 내가 하나하나 그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순간이 됐을 때 하나하나 실천을 해봐야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실천. 태심이. 이롭게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좀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수.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롭게 나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겨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뭐가 더 나한테 큰 이익인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이익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현재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나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준치를 낮춰야겠고 공부를 해서 달동네를 인정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박수. 네, 그렇죠. 기대치를 낮추고 달동네 인정한다. 무조건 달동네 인정은 정답이에요. 정답. 좋아요. 용민이 비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비방하지 말자. 박수. 오늘의 핵심 단어 비방하지 말자. 비방, 원망, 화풀하지 말자. 이거 한번 꼭 이번 주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